또 그 이 귀한 채널에 또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호주살이 24년 차 된 딘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호주 올 당시에 이제 그 군대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어학원에 투자를 하고 현금으로는 70만 원을 들고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호주에는 워킹 홀리데이로 오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유학 비자로 왔습니다. 스튜던트 비자. 그럼 호주에 처음에 왔을 때 시급은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 파트타임을 시작할 당시에 한인잡은 시급 7불이었고요. 오지잡은 시급 17불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인잡에서 그 디시워셔로부터 시간당 7불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학원을 다니시면서 한인 잡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생활은 어떠셨나요? 당시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디시워셔를 시작할 당시에는 하루에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걸로 이제 근근히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청소잡으로 이렇게 추가로 시작을 해서 청소잡은 시간당 13불 이렇게 그러면서 생활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호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였나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기에 영어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 랭귀지 스쿨하고 그리고 일을 그렇게 10시간, 11시간 일을 하고 나니까 하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너무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좀 나아졌었는데 생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제가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한국을 돌아가서 다시 다른 생활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인생의 조언을 구했는데 부모님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남아라. 무슨 소리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영어권 국가는 호주가 처음이셨잖아요. 저는 해외가 호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뭐 어디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관공서를 가서 뭐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잘못 서류를 작성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지불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도 당하고 알바할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안 써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파트타임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영어를 못해서. 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커리어를 일단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이제 그 학사학위 바로 위에 있는 단계라서 헥스라고 하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권을 따면 또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그래서 취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해주는 헥스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민법을 공부하러 가게 됐죠. 학교를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시급 7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교를 가서 저의 전문적인 기술을 이제 습득하는 것이었죠. 호주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호주에서 인정해주는 뭐 교육기관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게 그게 가장 이제 저에 있어서 커리어의 변환 혹은 시급 7불에서 벗어나는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럼 가장 도움이 됐던 공부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IT를 공부했던 게 가장 큰 이제 전환점이자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적 지식 습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나요? 제가 이제 이민법을 공부하고 이제 이민 법무사 어떤 그런 게 뭐 인더스트리에 들어가서 하다가 또 뭐 부득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IT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전문 지식을 이제 쌓기 위한 어떤 시간적 투자, 그다음 금전적 투자, 저의 또 개인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투자로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특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네. 더 많은 노력을 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뭐 불이익이나 혹은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일을 마치고 새벽에 와서도 새벽 6시까지 이제 영어 공부를 뭐 한다든가 뭐 DVD를 본다든 혹은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러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 뭐 1시간 혹은 아예 못 잘 때도 있었고요. 본인의 호주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렇게 앞서 뭐 말한 부분에서 짐작은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 처음 호주에서의 커리어 시작은 디시워셔
그리고 요리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민법무사 공부를 해서 이민법 공부를 해서 이민법무사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IT로 이제 넘어갔죠. 이제 그런 다음에 IT 쪽에서는 공무원으로 한 7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프라이빗으로 넘어가서 흔히들 얘기하는 4대 컨설팅 중에 뭐 2회사를 다녔는데 한 회사에서 1년 있었고 그 다음 또 이제 다른 회사에서 3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컨트랙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AI Harness Engineering이라는 일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일과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 이제 개발자의 일을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시급 7불에서 시급 150불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렇게까지 오는 데까지 제가 대략 20년 정도가 걸린 것 같네요. 네. 그럼 현재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일하는 디파트먼트는 제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1년에 2,00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연금 포함한 30만 불 패키지라고 알 수 있죠. 이 과정들을 겪어 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이신지. 제 경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나 아니면 저의 지식이나 뭐 저의 이제 성과, 저의 컨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때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이제 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서 가족들이 이제 그 경제적 혜택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때. 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90%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해서 갑니까? 라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90%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 부족해도 행복하죠. 행복한데 금전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이제 또 행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부족해도 이 호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네이티브만큼은 아니어도 성공하는데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전혀 안 되는데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돈을 잘 번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경제적 이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그때 많이 이렇게 사귀어 놓은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특히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저를 이 회사에 끌어준 그 사람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뭐 친분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찾아왔고 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실력과 어떤 이제 뭐 기본적인 소양, 전문적 지식은 있어야 하되 거기에다 인적 네트워킹은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았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도 수없이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실패와 좌절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시간,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제 발현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목표는 제가 지금 이제 또 따로 개인적인 시간에 개발하는 어떤 요 AI 관련한 이렇게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좀 세계적인 어떤 테크 기업을 만들어 보는 게 제 앞으로의 계획이고 꿈이고 이제 제 도전 과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호주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솔직히 제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호주는 확실히 기회의 땅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확실한 이제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뭐 어딘가 취업을 할 때 학벌을 아니 혹은 연령을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양, 능력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니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가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별 말씀이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럼 이제 나가보시죠. 네, 그럼 네. 괜찮아요. 안녕. 네. 인터뷰 오라고 해서 인터뷰 갔다 왔는데 나는 무슨 치조하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 인터뷰 간 거 아니었어? 난 치조했다니까 분위기가. 추워. 그 괜찮았어? 너무 끔찍끔찍했더라고. 정말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떨려가지고 계속 버벅댔어. 그리고 한국말이 줄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떨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당신이 예전에 시급 7불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이 아키타 가서 얼마 벌었지? 그때 한 16불. 그때 16불. 맞아요. 16불. 16불 벌고 그런 다음에 이찐이 가서 좀 많이 받지 않았어? 찐이 가서 그때 20불 벌었나?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APS 가서 65,000불을 받았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그 65,000불 연봉으로 받을 때도 저희는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초록색 카드인가? 그 컨세션 카드라고 있는데 그 카드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가졌을 당시에 저도 이제 임신을 한 상태라 일을 못하고 저희 신랑도 학생이라 일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부에서 보조금과 그리고 그 컨세션 카드를 받아서 생활을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저희 신랑이 이제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캔버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 65,000불이라는 연봉을 받게 됐죠. 근데 그때는 막 65,000불 받으면 와 우리 진짜 많이 받는다. 우리 이걸로 진짜 뭐든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진짜 턱없이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정부에서 이제 제 이름과 제 딸 이름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았었죠. 그때 당시에 사실 좀 럭키한 게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승진을 해서 4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서 그래도 좀 몇만 불 올랐잖아. 2만 불 정도? 그래도 생활이 힘들었어, 그지? 왜냐면 아이가 있고 그때 월세 살고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힘들었었고 호주에서 85,000불로 세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진짜. 근데 이제 저도 일을 못하고 있을 때라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수연이한테 막 이렇게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많이 못 해줬어. 그래서 너무 좀 좌절감이 많이 맞아. 왔지. 그래서 장난감도 중고로 많이 사주고 카시도 중고로 그때 또 하나 더 맞아. 사고. 그런데 옷은 중고를 못 입히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막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긴 했는데 워낙 좀 둘 다 긍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가족들은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사실 중간에 이제 컨트랙터로 가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말렸어요. 왜냐면 컨트랙터로 가게 되면 애뉴얼 리브도 없고 식리브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일하는 게 플렉서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이 없다? 네, 컨트랙터로 가면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나가서 3시에 이제 퇴근하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거나 그리고 아이를 픽업하고 이제 드랍업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이 공무원으로 있어야 그런 것들을 다 케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아이를 생각해서 좀 당신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컨트랙터를 오랜 시간 동안 안 하고 이제 계속 공무원으로 있었죠. 그래서 사기업 처음 갔을 때가 수연이가 몇 살이었지? 그때가 8살인가? 8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연이를 케어를 많이 안 해도 되고 그것보다 확실히 8살이 되니까 덜 아파. 맞아, 덜 아파. 맞아. 덜 아파서 내가 이제 병가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지 정말로. 그전에 맨날 장염에 막 몸살이 막 열 끓어오르고 막 오우. 맞아. 그리고 제가 또 그때쯤에 직장을 옮겼어요. 그래서 수연이를 제가 드랍오프는 못하는데 제가 픽업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되니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무브온 해라 해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프라이빗으로 옮겼지. 마침 연락이 왔어. 프라이빗 쪽에서 같이 한번 해볼지 않겠느냐. 그것도 링크인 보고 맞아.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인터뷰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지. 그래서 그때 얼마 받았지 연봉은? 15만 불 플러스 수프. 그러니까 그때 APS6 때 9만 7천인가? 7천인가 8천인가 이렇게 받다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가면서 이제 15만 불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그 대기업에서 링팀 보고 인사과에서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 보고 이제 파트너랑도 인터뷰하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연봉을 깎아서 갔습니다. 대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연봉은 그래 중요치 않다. 오케이. 그렇죠. 갔지.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봉이 그때 얼마 주고 갔지? 포함해서 연금 포함해서 15만 불. 그 앞전에는 15만 불 플러스 연금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포함해서 15만 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1년 있다가 또 다른 이제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도 거기 디렉터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봉을 또 깎아서 가지 않았어요, 여보? 아니야 그때는 5천 불 더 받고 갔는데 표가 안 났지. 표가 안 났어. 진짜 세금 떼고 뭐 떼고 나면 진짜 그때 그래서 주당 한 25불씩 더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저희 신랑은 진짜 그때 연봉이 5천 불 올랐어도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고백하건데 석사 학위를 따겠다고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석사를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완전 잊고 있었어.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나올 때 그때 16만 불인가 7만 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뭐 저도 꽤 돈을 잘 버는 상태였고 저희 신랑도 뭐 꽤 잘 버는 상태여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한 달에 한 300불 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오프셋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 원금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나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풍요롭게 살 때였어요. 저희 신랑이 너무 사고 싶어 해서 본인이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을 사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그거는 당신이 컨트랙터가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컨트랙터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본 거는 미니멈이 80불이었고 맥시멈이 170불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230불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 레인지가. 근데 저희 신랑은 딱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컨트랙터들이어도 그 기간마다 다르잖아요. 기간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셧다운이라고 있어서 이제 2주를 닫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제 2주는 쉬는 건데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 그 팀에 버짓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12월 달에는. 맞아. 워낙 컨트랙터들 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리더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일하시는 그 기관은 컨트랙터들도 딱 2주만 쉰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00시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화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기존에 제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화면이 탁 꺼졌어요. 저희가 영상 찍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쓰던 그 아이폰 13 미니를 들고 가서 찍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또 화질이 다르네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저의 신랑의 그 호주에서의 그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엔 또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공합니다. 저는 이만 주말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Compelling.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바이. 인사해야지. 저도 이만 바빠서 안녕. 바이.